둔산동 동아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책에 들어가면 잠깐 책 살펴보면 이게 무슨 법 아까 나왔던 그 법들 나오면서 여기다가 자세하게 거기에 있는 용어도 나오고 좀 더 자세해요. 당연히 이제 10페이지짜리가 그죠? 100페이지로 늘어나니까 10배 자세하니까 여기 자세한 용어들이 많아요. 네. 근데 먼저 이거를 여러 번 보고서 이걸 보면 아 이게 전체 흐름에서 어디 있냐를 알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 체크하면 그거 쭉 그거만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헤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네. 자 사회복지법에서 수급권 보세요. 수급권자 이런 말 쓰거든요. 네. 받을 숫자에 상장수여처럼 네. 급여나 급여처럼 공급해주는 걸 받는 사람이 수급권자예요. 네.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가 생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당연하게 국가야 네가 보장할 의무가 있으니까 좀 줘라 하는 당연하게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주면 공급권이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는 권리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회복지의 수급권은 뭐냐 그러면 왜 수급을 해주냐 왜 달라 그러냐 이게 추상적으로 있다. 구체적인 거는 법으로 정해지면 구체적 권리겠죠. 네. 근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해라 라고 말하면 추상적 권리겠죠. 그 다음에 요걸 프로그램을 잘라갖고 조직적으로 단계를 맞춰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네. 사회복지가. 자, 수급법. 자, 사회복지 급여. 사회복지를 하는 급여를 수급해서 받아야 하는 권리가 어떤 규칙으로 범위가 구조되어 있느냐 보면 이 내용, 형식 이거를 뭐라고 체계적으로 법으로 정해놨다고. 체계적으로. 그 역사적으로도 수급범위 아까 있었죠. 조선시대는 뭐 있고 이렇게. 네. 각 나라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따라서 도와주는 게 달랐다고. 어쨌든 규범적 법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실제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이 청구권은 달라는 거예요. 공공부조에서 나 도와달라는 청구권, 사회복지 일을 나를 해달라는 청구권, 수속 좀 해달라, 사회복지, 이거 나 신청 좀 하게 좀 해줘. 이렇게. 사회복지 하는데 절차적으로 이게 왜 내가 안 됐어요? 이거 안 된 거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절차적인 권리까지 전부 다. 네. 이렇게 그걸 진행하고, 그게 왜 안 돼?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저 몰라요. 노인이니까 모르잖아요, 절차를. 네. 수속도 도와주잖아요. 이런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사회복지 급여는 뭐냐면 취약성으로 약한 사람. 뭐라고요? 헌법상의 생존권 조금 나왔죠? 생존권 34조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입법으로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라 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이 인간다운 삶을 잘 살게 해줘라. 그게 국가의 목표다. 이런 인식이 강했다고. 네. 근데 이 내용이 권리로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그냥 나라가 주면 받아. 처음에는. 네. 그랬다고요. 그죠? 네. 그래도 내용도 현금을 주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하죠. 네. 사회복지 서비스로 뭐 비금전적으로 하면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기도 하고 가서 목욕도 시키기도 그러죠. 네. 전문기술자는 또 급여로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사회복지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 줘야죠. 네. 그런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줬다 조금 줬다 월급 확 바뀌어 유동성으로. 네. 그러면 계량화 계층시켜서 수량으로 만들어서 표준. 그럼 사회복지사 이런 일 하면 얼마, 이런 일 하면 얼마, 이렇게 몇 시간 하면 얼마, 이런 게 법률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아픈 사람인데 얼마나 아파. 많이 아픈 사람 돈 더 많이 줘야 돼? 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았다고.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어쨌든 책임이 국가가 가지고 있죠. 네. 공적인 권리고 개인이 생활수지할 때는 수급자가 사적으로 받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다는 공적이고 개인이 받는다라는 건 사적이고 이 두 개가 이제 다 결합되었어. 그래서 사회복지 수급권이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를 해. 그럼 개인이 받아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사회복지 급여를 하다 보면 이 수급권 있는 권리를 딱 이걸 팔 수 있느냐 압류할 수 있느냐. 왜? 그 개인한테 돈을 주잖아요. 네. 국가에서 10만원씩 줘 노인한테.
그럼 노인이 나한테 빚졌으면 이걸 차압할 수 있냐고. 음. 차압, 처분하고 팔 수 있냐고. 네. 네가 대신 받아. 압류해서 못 내가 할 수. 그러면 여기 이거 내가 받아갈 테니까 10만 원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이게 상계예요. 서로 계산하는 거. 예. 상계 알겠어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못 한다고 이거는. 네. 필수 생활이라. 처분도 못 하고 압류도 못 하고 상계도 못 한다고. 네. 그다음에 이거 10만 원 준 거 갖고 세금으로 다시 떼어가고 공값으로 다시 떼어가면 이거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것도 안 된다고. 이 10만 원 주는데 불이익하게 변경도 못 한다고.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급권은 보호한다고. 왜? 최저 장치니까. 네. 그런데 이 복지 수급을 받으니까 너무 많이 주든지 2번 받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수급권은 막 마음대로 주면 안 되겠죠. 남용은 뭐라고요? 넘치게 주는 거. 범람원할 때 넘치게. 그러면 악용은 악랄하게 이용하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거. 그러면 사회복지 수급권이 사라진 거예요. 사망자인데 수급을 계속 받든지. 그죠? 그리고 나 이거 안 받겠다. 수급권. 그럼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안 찾아가. 노인이. 그러다가 50년 후에 한꺼번에 다 내놔. 이렇게 안 된다고. 시간의 효과가 있어. 시간을 언제까지 한다는 게 시간의 효과예요. 네. 그때까지 꼭 해야 된다고. 시호. 네네. 자, 사회복지상의 권리 구제는 사회복지법상에서 과거에는 사회복지 돈을 주는데 국가에서 주죠. 예. 주면 너 그냥 반사적으로 받아라. 너 혜택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안 받으면 말고. 네. 하는 게 반사적 시혜적이에요. 얘가 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게 반사적이야. 혜택 주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법적 권리야. 달라고 그래. 반사적이 아니라 필수적 이익이고 혜택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내가 해야 될 받을 권리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는 사회복지에 있는 재반 자격증 있고 급여도 있고 기여금도 있고 서비스 등 이거를 처분해. 행정청에서. 네. 행정에서 이걸 얼마 주세요. 얼마 서비스를 하세요. 근데 이게 의의가 있어. 이게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불법. 한 경우에 사회복지소상에 심사위원회에다가 신고해. 1차로. 네. 근데 안 해줘. 그럼 법원에다가 이 처분 잘못됐습니다. 취소해주세요. 하고 법원에서 또 신청해. 네.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복지상에서 권리구제 2 신청하죠. 그러면 심사 한 번 받죠. 네. 재심사 받죠. 심사를 2번 해요. 심사, 재심사.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법원까지 가. 사회복지 2 신청, 관공서에도 하는 거야. 심사, 재심사. 왜?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 절차에 앞서서 이거 뭐라고요? 사법? 소송 거는 거 법원에. 네. 이렇게 공법상의 행정소송. 이거는 뭐라고요? 법원에 소송 거는 거고 이거는 행정소송 내는 거고. 무슨 차이냐면 이거는 행정관청에 대한 소송이고 행정 처분에 대한 이거는 안 줬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뭐 공무원이 떼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원에도 소송 건다고. 구제 절차를 하는 거. 구제를 먼저 하고 약자가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 빨라. 재판보다 빨라. 그래서 수급자의 권익을 재판보다 빨리 증진하는데 이게 안 되면 법원에다가 처분 시정 취소하는 또 절차를 또 진행한다고요. 자, A가 수급자가 돈 받았는데 안 주면 행정청에 재심을 요구해. 왜 돈 안 줘요? 이렇게. 네. 근데 안 줘. 그러면 더 한 번 재심을 해. 이거 안 줬다고. 근데 그래도 안 줘. 네. 왜? 안 주는 이유를 여기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이유가 잘못됐다고 법원에 또 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3번. 뭐세요? 심사, 재심, 법원에다가. 네. 됐어요? 네. 요게 사법법원, 행정법원,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수급권자가 사법적 판단을,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돈 많이 들어. 시간적 여유도 없어. 그러면 권리구제 장치는 좀 일찍 해야죠. 네. 그래서 이걸 재심.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하라는 거야, 관공서에다가. 네. 관공서에 먼저 하고, 안 되면 법원에다 하라고. 이게 더 빠르다고. 네.
근데 안 낸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줘? 하면 얘가 법원에서 다퉈야지. 얘네도 안 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붙을 때는 법원에서, 일찍 할 때는 여기서 행정관청에서. 됐나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의신청, 이거 이상합니다. 왜 돈 전 안 줘요? 남들은 주는데. 아니면 재심사, 심사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네. 자, 심사 청구는 처분한 행정기관에다 신청하죠. 네. 이의신청, 심사 청구 첫 단계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시정을 요구를 해서 시정해주면 끝나는데, 안 되면 재심 청구는 이 행정기관보다 더 높은 기관에 대하죠. 네. 이해되세요? 처음에 심사 청구는 구청에다 하겠죠. 동이나 네. 구청에다가. 네. 근데 구청에서 안 해주면 그걸 시청으로 올리든지 뭔가 또 올리겠죠. 네. 이해되세요? 행정기관. 그래서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 1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는 재심사는 성격은 행정심판이야. 심판. 이거 행정이 잘 됐나 안 됐나 보는 거야. 네. 근데 안 되면 나중에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서 하지. 됐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걸까요, 근데? 뭐가요? 이의를 신청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나는 왜 돈 안 주냐고. 저 옆집 노인네는 돈 줬는데. 아, 그런 거요? 그게 이의신청. 네. 안 된대, 자격이. 복제에 대한 거? 예. 그러면, 그럼 모든 것들. 네. 그런데 이의신청했더니 안 준대. 그러면 더 높은 기관에. 동장 말고, 저 구청장 가고, 이거 왜 안 줘? 따지는 거지. 그건 행정법이고요. 아니요, 그것까지 2심까 두 번째까지 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네. 행정기관에 속해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네네. 행정심판위원회 교수, 뭐 권위자, 뭐 누구 의사, 뭐 이런 사람도 소속돼 있어요. 네네. 장애인은 뭔가를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장애인인데 왜 안 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따가지고 왜 안 줘? 그랬더니 이게 약해. 그래서 행정심판을 네네. 왜 안 줘? 그랬더니 안 줘요. 그럼 법원에다가 하는 그걸 거예요. 사법적으로 처리할 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3번 되면 이거 행정심판 잘못 내린 거야 이 사람이. 네. 하는 게 행정소송을 또 해요. 네. 그러면 이 법관이 또 판단해요. 네. 더 본격적으로. 네. 1차, 2차, 3차라고. 네. 됐어요? 이렇게 재심 청구까지 잘못되면 네. 그러면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 거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1차 이의신청, 2차 재심신청, 3차 행정소송. 네. 됐어요? 네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상에 이게 전심 절차예요. 행정소송 전에 이 두 번을 하라고. 네. 함부로 법원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전에 심사하라고. 네. 이게 1번, 2번으로. 네네. 이의신청, 심창청구 두 번 해야 된다고. 네. 됐어요? 그러다가 이의신청 했는데 안 됐어. 재심 신청 더 높은 기간 했는데 안 됐어. 행정관청이 안 해줘. 그럼 법원으로 오라고. 네. 두 번의 심사 청구 안 되면, 그죠? 네. 사회복지 관련해서 처분, 이거 잘못 내렸다고, 처분. 이거 행정관청이 내린 게 처분이에요. 1심, 2심, 이건 니네가 첫 번째, 두 번째 전심 절차한 거 이거 잘못 내렸다고,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소송 걸으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세 가지가 있어. 네. 민사소송은 이 절차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이 아니라 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됐을 때, 네. 요 행정소송은 개인과 국가의 행정작용이 문제가 됐을 때, 헌법소원은 이거를 관공서들이 이렇게 재판한 이유를 보니까 헌법에 이렇게 가난한 자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을 보정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중에서 요거 또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는 이게 장애인이 아니래. 그러니까 헌법으로 봐서 내가 장애인인지 봐줘 하고 헌법재판소에 올리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다 올려요. 얘네들이 이걸 올리는 게 1심, 2심 해줬더니 공무원들이 헌법에는 장애인 보호라고 해서 나도 장애인인데 이게 장애인이 아니래 얘네가. 네.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 의사도 장애인이라고 교수도 장애인이라고 이것도 다 종인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얘네들 관공서 애들만 장애인이 아니래. 니네 헌법으로 봐서 해줘. 하는 게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하는 거예요. 되세요? 네. 내용면에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에서 전부 다 모든 형태가 다 법적 소송이 된다고. 쟁송소송. 네. 됐죠?
자,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 권리주제 2회 하라고 그랬죠? 예. 2회. 1회는 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네. 이걸 했는데 안 해줘. 그럼 뭐라고요? 더 위에 도지사. 네. 도지사나 군수, 구청장. 군수는 도지사. 구청장은 시로. 일의 의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해. 시도지사가 문제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애가 한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건 2회죠. 네. 근데 이거를 하면서 통지를 받았어. 안 된대. 그러면 소송을 걸기 전에 60일 이내에 소송 걸어야 돼. 네. 아무 때나 거는 게 아니라. 네. 60일 이내에. 자, 1차 이의 신청됐어. 결정이 났죠? 네. 60일 안에 2차 해야 돼.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불만 없는 걸로 되는 거야. 또 60일 안에 소송도 걸어야 되는 거야. 자, 국민연금과 관련된 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있죠? 네. 돈 받아가는 애. 거기다 신청하는 거야. 근데 안 해줘, 얘네들이. 음. 왜 내 국민연금 너무 많아? 깎아줘. 그랬더니 안 깎아줘요. 음. 그러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 다시 심사하는 위원회를 올리는 거야. 훨씬 올라갔죠?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마다 있어요. 어느 지역. 근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차 심사를 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 근데 이거는 90일이에요, 90일. 근데 처분이 내가 언제 났는지 모르죠? 내가 안 날로부터 심사받아서. 자, 건강보험 가입하죠? 가입 자격, 보험료, 급여. 그 급여를 줘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하는 거야. 근데 안 해주죠. 그러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는, 이것도 지역마다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렇게 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 평가원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심사하는 이게 그룹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것도 90일. 여기서 급여는 뭘까요? 이게 급여는 뭐야? 보험급여를 하면, 이게 병원 있죠? 네. 병원에서 이렇게 눈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면 고객님인 환자는 10만 원을 내는데, 이게 90만 원이라고 해서, 이 병원에서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네. 돈 달라고. 내가 이랬으니까. 근데 이걸 안 줘요. 왜 안 줘? 그랬더니, 야, 이 수술은 너무 세. 이게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른 병원에서 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하고 심사 청구하는 거. 그게 급여라고. 이해되세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보험급여라고 그런다고. 네. 병원에서. 그래서 문제 많잖아요. 보험급여 속이려고 막 수술 안 했는데 수술했다고 막 네. 서류 해가지고 그 보험급여 타보고 막 병원 뜨고 그러잖아요. 고용부번은 지방노동처인데 이제 노동부 됐어요. 예. 건강보험은 보건부 됐어요. 네. 얘네는 뭐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네요. 그죠? 복지부네요. 맞아요? 네. 요 기초생활은 시도지사 보건복지부네 이것도. 복지에 관련된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구나. 됐어요? 네. 이것도 90일. 재해는 근로복지공단 퍼져 있는데 이건 노동부네. 왜? 산업이니까 일이니까 근로니까 노동부 90일. 이것도 심사위원회 있죠? 심사위원회 재해보상보험 보험심사위원회 이름만 하면 건강보험 보험심사평가원 이름이 조금 심사야 다 똑같이. 이것도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3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차로 보면 국제법과 사회복지 조례. 근데 이 조례는 어디서 보여요? 지방자치위에서 만들어요. 지방마다. 네. 지방자치의회는 뭐 이렇게 알죠? 시의회, 뭐 군의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국제법은 뭐라고요? 조약 때문에. 노동에 대한 조약, 국제조약하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영향을 받는다고. 이 조약은 국회에서 동의한다고 그랬잖아. 네. 법처럼. 국제법에 규정한 거 있어요. 복지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각 나라가 또 연결됐으니까. 네. 헌법에 의해서 결합되고 발표된 조약.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체결하고 네. 국회에서 뭐라고요? 국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공포된 것처럼 효과가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승인됐어요.
일반적으로 좀 가입하면 승인되는 국제법규가 있죠. 네. 그러면 국내법처럼 효력을 가져요. 이렇게 헌법에 써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국제법은 우리나라가 상호주의로 자 외국에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죠. 서로 인정하자고. 근데 사회보장법에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국제노동규약 이런 거 준수하자 이렇게. 네. 국제인권규약이 있어요. 그럼 규칙 약속이죠. 국제사회에서 모여갖고 유엔에서 네. 총회에서 네. 그럼 그럼 채택됐어. 인권을 지키는 나라는 이것 좀 지킵시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지킨다고. 네. 자, 원안을 작성해서 A 규약은 생존권, 기본권. 맞죠? 노동, 사회보장, 생활향상, 교육. 의무적으로 입법 조치 달성해라. 보고해라. 유엔에 있으려면 의무적으로 이거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유엔 아동 권리는 아동을 보호해라. 당연하죠? 생존 발달 보호해. 이거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니까 이게 비준에서 사인했죠, 우리나라가. 이거 지키겠다 하는 게 비준이에요. 계약도 아니고. 네. 그럼 이 비준도 동의해요, 국회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이 가입하는 걸 국회에서 동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비준이 돼요. 그러면 요걸 지켜야 돼요, 아동 협약은.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률처럼 역할을 한다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가요? 요게 아동 권리 규약 협약이. 네. 왜? 우리나라 비준했잖아. 사인했잖아. 네. 가입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키겠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국회에 동의하잖아. 국회에서 동의하니까 법률처럼 된다고. 네. 18세 아동 미만의 어린 아동의 생명, 의사표시, 고문하지 마라, 형별 드레라, 불법 해외로 팔아먹지 마라, 성적 극대하지 마라 하는 규약. 당연하죠? 있어요? 이 당연한 거 지키겠다고 입법사가 행정조치를 해야 꼭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제노동기구가 조약했어요. 어떤 거는 꼭 지키자. 어떤 거는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권고는. 이건 좀 약한 거. 사회보장에 필요해서 노동 때문에 근로조건, 생활조건. 이게 뭐라고요? 국제노동 서로 나라 간에 노동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약한 거야, 사람들. 네. 자, 국제노동기구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보장에서 최저기준이 있다. 직장에서 상해 다치면 돈 줘라. 폐질환자, 노령자, 유족들 좀 돈 줘라. 네. 의료 아프면 질병 다쳐도 돈 줘라. 사회보장 수급권자 유지를 계속 해주자 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조약을 만들었다고. 네. 국제적으로. 사회보장 최저기준. 최저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국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최저기준을 했어요. 최저기준은 얼마큼 해야 되나? 이렇게.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만 했겠죠. 대략의 범위. 이 정도 돈으로 최저임금 이 정도 해줍시다 이렇게. 근데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죠? 적용 대상 인구, 급여 범위, 뭐 건강보험, 실업수당,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산업재해, 다치는 거 보상, 아동수당, 출산수당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것들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보험료 납부해주고 우리 직장인 취업하면 뭐지 사장이 몇 프로 내고 직장인이 반반씩 내죠? 네. 그러니까 수혜자 받는 사람 권리 보호해주고 보험료 부담 반반씩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 때문에 반반씩 내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약속했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 운항사항 결정을 하고 조약을批准하면 국회에서 동의한다고 그랬죠? 49개인데 40개 나라에서 점점 일본만이 비준하고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관리 운영상 어떤 거는 비준하고 어떤 거는 아직 안 하고. 이해되세요? 나라마다 이걸 비준하면 지키겠다는 거야. 그럼 노동자들 이동했을 때 인정을 다르게 하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고. 후진국에서는 안 지켜주고 가입도 안 하고. 됐어요? 자, 한국과 외국과 사회보장 서로 사회보장하자. 이렇게 보세요. 다 선진국이죠. 선진국 아닌 데도 있지만 21개국과 맺은 협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 니네 외국인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게 있겠죠. 네. 그런 협정. 됐어요? 사회복지 조례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고. 자치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간단한 가장 하위법이야. 근데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 이거.
규칙 명령에도 위반되는 건데 이게 상위법 아까 이 법 단계 쭉 얘기했죠. 여기 헌법부터 여기까지 조례까지 네. 이 여기 거 만들면 이 위에 거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 만들어도 돼 이렇게 줘요 권한을. 그럼 여기서 네가 만들어서 해 상황 따라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어요. 네. 도로를 설치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럼 도로 징수에 대한 규칙. 그러면 조례로 우리나라 우리 시에 이 도로가 있는데 이 시에 도로 만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 도로 돈 받는 조례. 네. 얼마큼 돈을 올릴 수 있다. 아침에는 이렇게 걷고 저녁에는 이래라 이렇게. 네. 공휴일에는 할인해라 이런 거. 네. 이런 게 조례를. 네. 이해되세요? 네. 지방 단위의 규범으로 지방자치단체 10헌법 110조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네. 헌법에. 이해되세요? 자치법. 네. 그래서 헌법 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권이 있다. 네. 의회를 구성해라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그렇지? 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만들죠. 네. 이 짱들은 명령을 발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하라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긴급 이 상품 거래 금지권 이렇게 딱 발동을 하면 그 상품은 거래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긴급할 때는. 근데 이제 조례 범위는 뭐라고요? 규칙 조례라고 정하는 규칙.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한다고. 그러니까 자 조례 범위는 뭐라고요? 도로 요 도로에 대한 조례 이렇게. 이해되세요? 민자도로 알죠? 네. 회사에서 만들어서. 네네. 민자도로에 대한 어떤 민자도로에 대한 조례. 그럼 이 갑을 회사가 뭐 하는데 을이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걷고 이런 게 쭈르륵 있어요. 네. 이렇게 정한다고 지방자치위에서. 네. 근데 조례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죠. 지역 일이니까. 네. 근데 중앙에서 이걸 다 정해주면 이게 우리 조약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례는 규칙 규범을 지역 주민에 가깝게 제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 지역 주민과 법을 만드는 자, 지역의 지방자치 의회의 의원들, 네. 그 지역 특성이 고려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담 경감시켜서 잘 운영하게 지역끼리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조력, 효력과 한계.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지방에서 잘 효력을 미치는데 한계는 뭐라고요? 그 위 상위법은 못 건든다고. 상위, 더 위에 있는 법들에서 정해준 한도 내에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효력 없어. 네. 우리 지역 거니까. 네. 전체적인 국법 질서에 모순되고 유변되면 안 돼. 그러면 폐기돼 버려 나중에. 조례는 수직적 법단계 질서에 따라 법률과 명령보다 하위요 밑에요. 요게 어긋나면 요거의 한도 내에서만 한다고. 이게 상위규범 요 위에 거에 어긋나면 다 무효야. 그냥 무효. 그러니까 법령 범위 안에서 요 안에서 네가 정하라고. 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민자도로를 만들었는데 민자도로 통행료를 했어. 통행료의 인상이 원래 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5%에서 20% 사이로 한다고 했어.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15%, 어떨 때는 20% 이걸 정할 수 있어.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25% 정하면 무효야. 네네. 그래서 그 사무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요거만 해라 5%에서 20% 사이는 니네 맘대로 정해 하는 거 요거 정한 게 조례야. 네. 요게 명령 법률이고. 네.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설정해서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위에서 이거를 정해도 된다라는 네. 이게 위임이야. 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조례하고 그러면 사회복지는 뭐하러 얘기하냐? 사회복지가 동네마다 재원도 다르고 사는 형태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아픈 종류도 다르고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할 때는 조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네. 이해돼요? 네? 가까우니까 지역 주민과. 그래서 사회복지는 조례. 시흥시의 결시가동. 왜 걷는 아들이 많았어. 신도시가 되고 뭐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양천구 장애 극복상. 그 상 만들어도 돼. 부천시 잠배 자동판 내기 설치 금지 이렇게 만들어도 돼. 다른 데는 있어. 얘네는 안 한대.
옥별시 건축물에 하자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사전 점검 무조건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도마다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 법에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걸로 만들어 진짜. 안 해도 돼.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정도가 다 달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조례가 예. 네. 지방자치에 의해서 네. 만든 거예요.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에서. 법에서 정해서 시에서 시마다 다르게 자기가 정한다고. 거기서 네. 그 범위 안에서. 네. 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제 대략적인 스크랩이었습니다.